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9시 그래도 2분이니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겠지만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 저를 만난 거는 1월이고 2월이고 3월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제 9월이 왔어요.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월이 왔고 9월, 10월, 그다음에 11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종착지를 맞이하게 되겠죠. 그래서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아무래도 9월, 10월 그리고 11월 중반 그 앞부분, 이 앞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시기고 그 중요한 시기라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오늘 이렇게 150분이나 넘게 참석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 그러니까 소통의 날이라서 원래는 한 2, 30분 정도, 한 50분 정도가 들어오면은 어느 정도 좀 얘기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지만 지금 뭐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대신에 카페 선생님들이 남겨주신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하면서 아무래도 선생님들의 고민이, 물론 모든 선생님들의 고민이 다 똑같진 않겠지만, 그래도 대다수 선생님들의 생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음, 하나하나 말씀을 하고 나면 좀 더, 이렇게 함께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면 더 많은 선생님들이 들어오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차분히 하나씩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은 한 36개, 40개 이렇게 달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한 분이 여러 개 댓글을 단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질문은 약 한 30여 개 정도가 됩니다. 아이고, 170분이 넘으셨어. 그죠? 어떡해요. 네, 그죠? 관심이 되게 많이 있는데 제가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의 날을 조만간에 또 9월 달에 한번 해야겠네요. 그죠? 해야겠네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공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 파일을 열도록 할게요. 한글 파일을 열 거고요. 그래서 질문 첫 번째 선생님입니다. 너무나도 기본 개념이 틀려요. 엄청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근데 음색 같은 그러니까 구성 요소 부분에서 좀 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체력의 기본 요소, 그다음에 음악의 기본 요소, 미술의 기본 요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틀리면 좀 타격감이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 네, 요즘 들어 갑자기 다 틀리는데 공부는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뭐 저도 틀려요. 저도 틀리고 아니 저도 틀리니까 당신도 틀려도 됩니다라고 되게 쉽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은 아니고 누구나 틀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황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논쟁이 있었을 때 어, 그러니까 틀리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리고 뭐가 당연하다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틀리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리고 그 틀림에 대한 대처하는 방식이 조금 힘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공부해서 나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그냥 눈물만 나는 방식으로만 해버리시면은 좀, 그러니까 어떤 마음인지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나만 못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이러지만, 이럴 때 저는 약간 지금 좀 안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억지로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선생님이 이미 성공했다라는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2024년으로. 잠깐만 상상을 해볼게요. 2024년 3월 2일 정도에 우리는, 그쵸? 공립유치원에서, 그쵸? 입학식을 해요. 그리고 그 입학식에서 선생님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 이렇게 그러니까 TO도 되게 적고, 굉장히 어려운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을 굉장히 당당하게 합격하신 누구 땡땡땡 선생님을 모십니다 하면서 이제 막 이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그때 만약에 2024년 3월 2일 날 그때 내가 흘렸었던 눈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쵸? 별거 아니었죠. 결국은 지나갈 일이었고 결국은 그 내가 운다고 해서 좋아질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미 내가 좀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역으로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저도 지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도 사실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중에 지금 장수생이라고 해서 보통 3년 공부했고, 4년 공부했고, 5년 공부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8년을 공부했고요. 8년을 공부하는 와중에, 어, 가족이 아버지, 어머니, 동생 세 분 다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다 병원에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세상이 까마득하고 막 되게 막막했었거든요. 너무 당황스럽고 힘들고 지치고 많이 울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 나중에 내가 이렇게 되게 잘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그때의 어려움들이 많이 반감되지 않았었을까? 왜 나는 그때 미래의 나에 대해서 자신하지 못했을까? 미래에 내가 당연히 성공해 있을 거고 내가 분명히 잘 돼 있을 거라고 이미 생각을 했었더라면 결코 아프지 않았었을 터인데 왜 그렇게 당황스럽고 울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지금 이 질문 하나 가지고 이렇게 오래 하면 어떡합니까 하는데 지금 뒤에 있는 선생님들 전부 다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뒤에 다 그래 똑같아요. 다 정서적 지지, 티오가 절벽인데 어떡할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지금 공통된 답변들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미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자. 이미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랬을 때 내가 좀 더 시너지가 일어나고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는 요런 거를 실수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들면서 오늘, 음, 이런 것도 좀 봤거든요. 그렇지? 잠깐만요. 고급. 화면 일부를 캡처할 수 있게. 화면. 화이트보드, 소면. 자, 이걸로 하면 되겠다. 별거 아닌데요. 예, 별건 아닌데, 별거 아닌데, 별거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세옹지마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들어봤잖아요. 많이 들어봤는데, 정말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으면 좋은 일이 오는 것들로서, 사실 저는 이게 국어 시간에, 국어 시간에 배웠을 때는,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이렇게 했거든요. 말이 갔다 와서. 그래, 좋은 말이 달아났어. 근데, 그치? 그 친구 말을 데려왔어. 그리고 새끼도 막 나.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뭐야 이게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부록을 넘기고 하면서 생각이 좀 드는 것들이 세상 사가 약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나쁜 일들이 계속 번갈아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 일비하지 마시고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어떤 거죠?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안 틀렸었더라면 시험장에서 틀렸을 터인데, 아이고, 조상님이 도우셨구나. 조상님이 도우셔서 내가 미리 틀리게 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험장 가서 틀리지 않을 것이고, 나는 곧 공립유치원 입학식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는 그랬었는데, 그러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두 번째예요. 협동 나누기 민주시민교육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사실 기출이랑 다른 건 아니죠. 협동 나누기 이런 것들이. 근데 좀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세분화해서 들어갔을 때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로 좀 이해가 되네요. 이해가 좀 되네요. 그래서 이럴 때 좀 이상한 답을 쓴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음, 그 역으로 푸는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틀렸잖아요. 그럼 틀리면 그때 가서 공부하는 방식으로 쫓아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사전에 다 알아맞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문제를 풀고 나서 내가 가져오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실이랑 건강안전 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과도하게 생각하는 면들이 계시잖아요. 물론 저도 수험생 때는 그랬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 일어나가지고 고시문 공부했었고요. 저도 선생님들이랑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고시문 다 썼던 거, 제가 이렇게 썼던 것들을 사진으로 찍으면서 인증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선생님들만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고민을 했을 때, 이런 고민을 했을 때, 그냥 뭐 해시가 모았다, 법이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엑셀 보이시죠?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엑셀 보시는 것들처럼 지금 날짜가 총 73일 남았더라고요. 오늘 총 73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쉰다라고 했을 때 10일. 그랬을 때 선생님들이 활용 가능한 시간은 63일. 그리고 평균 8시간 하루에 공부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남은 시간 총 500시간이 남아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산술적인 계산이니까 진짜 이래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500일 시간은 맞죠. 500일 시간은 맞는데 이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니까 이 시간에 압박받지 마세요. 압박받지 마시고 이랬을 때 과목들을 이렇게 나눴을 때 지금 한 과목당 약 25시간의 시간들을 쏟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때 해시리에서 쏟아야 되는 시간이 약간 요 정도 시간이에요. 25시간. 근데 지금 선생님 25시간 없으세요? 25시간? 그리고 지금 평균 8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내가 너무 막 오늘 너무 공부하고 싶어. 그런 날이 있어요. 너무 공부가 잘 되는 날이 있어. 하루에 15시간, 16시간 공부해버리면 되지. 그죠? 16시간 공부하고, 다음날 8시간 공부하고, 그럼 벌써 24시간을 공부한 거니까, 해시리에 투여될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해시리에 투여될 시간은, 그러니까 이 시간은 뭐냐면, 총 점수 대비 시간이에요. 물론 이것들이 어떤 절대적인 시간값을 이야기하는 것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들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시리에 대해서는 25시간, 그 다음에 법령이라는 과목은 없어요. 우리 과목에. 법령이라는 과목은 없어요. 법령은 어디서만 출제가 됩니까? 지금 건강안전에서만 출제가 돼요. 건강안전에서 5점 이내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그러니까 물론 유아교육법이 출제가 된 적은 있었지만 아직 6년 동안 쉬고 있고 설령 출제가 된다고 할지라도 건강안전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의 통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안전 25시간, 해실이 25시간, 총 앞으로 50시간 정도 투자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수학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수학 25시간이고 의사가 부족해. 75시간이거든요. 근데 의사가 부족한 것들은 잘 많이 생각을 안 하시고 건강안전 해시리가 부족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총 20개의 과목이 있는데 꼭 하나, 두 개에서만 신경을 쓰시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총 20개를 좀 더 골고루 20개 다 뭐다? 내 새끼다. 그러니까 어느 손가락 하나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20개 손가락 전부 다 내 손가락이거든요. 이 손가락들이 전부 다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줬을 때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 이게 어느 특정 부분만 이렇게 가려 먹는 건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어떤 것들을 이제 조절을 해볼 수는 있는 것들이죠, 당연히. 그다음에 다시 한글로 오도록 할게요. 좀 느리긴 하죠.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가 없어서 천천히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고요. 혹시 못하게 되면 다음에 소통의 시간대에 또 이렇게 연결해서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사전 예고를 보니까 각오는 했지만 마음에 좌절이 많이 돼요. 정서적 지지를 받고 싶어요. 해서 이제 요 질문이 가장 많아요, 지금. 왜냐하면 가장 힘들 때거든요. 가장 힘들 때가 뭐냐면 어, 지금을 이겨내면 굉장히 많은 경쟁자들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만약에 지금 몇 명이나 이번에 시험을 응시를 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5천 명? 7천 명? 모르죠 아직. 5천 명? 5천 명이라고 해볼게요. 가상으로서 5천 명이라면 보통 이 정도 왔을 때 한 3천 명 정도가 낙오를 합니다. 이때의 낙오는 그냥 낙오가 아니고 정신적 낙오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시기에, 그러니까 11주밖에 안 남았고 73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다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만 부족해라는 생각을 해요. 남들은 다 완벽하고, 남들은 기본 개념도 안 틀리고, 남들은 서술형 한 문제도 안 틀리고, 남들은 고시 문제 한 문제도 안 틀렸고, 남들은 해실이 건강한 점 법 다 받고, 남들은 완벽하고, 나만 부족하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면서 나는 내년에 봐야 되겠다. 나는 틀렸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신적인 낙오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모든 시험의 공통점이고, 모든 시험에 그냥, 그리고 이게 계속 이제 더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추워지잖아요. 한 10월 말 정도 되면 이 정신적 낙오를 하면서, 나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수석으로 합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 마음의 좌절이 생기잖아요. 선생님만 생긴 게 아니라 모두 생겼기 때문에 이때 내가 조금만 마음을 좀 더 단단하게 먹고 어떤 상상? 이미 성공해 있는 상상. 난 이미 내년에 요런 상상.
그리고 이미 미래로 한번 가 있으세요. 미래로 가 있으시고 선생님의 미래에는 반드시 선생님이 합격한 미래가 있어요. 있으니까 그것들을 반드시 믿고 그 입장, 그러니까 성공한 입장에서 바라보면 좀 더 여유롭게 바라볼 수가 있고, 합격할 건데 지금 소리의 특성 따위 좀 틀리면 뭐 어때? 음색? 뭐 어때? 맞으면 되는데 이번 시험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가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사전 예고를 보면서 좌절을 하게 됐고 TO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우리 선생님들 보니까 암이 많으시죠. 그래서 BTS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TS에 대해서 절대 뭐라 안 해요. 그죠? BTS의 암이 선생님들 막 BTS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에 되게 대단하신 분들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BTS 같은 경우에는 그쵸? 세계에서 1위를 찍으셨었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1위를 찍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선생님들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1위까지는 못 찍는다 할지라도 그죠? 대한민국에서 1위, 그러니까 한 번쯤 꿈을 품어볼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나라 정도, 우리나라 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전 세계에서 되게 이만큼 작은 나라에서 이 정도 1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16개 시도 전체 내에서는 내가 한 번, 전국체전, 이게 전국체전이잖아요, 지금. 그죠? 세계 대회가 아니라 전국체전 정도에서는 1등 정도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더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국체전도 아니야. 왜냐면, 온 국민이 참여하는 시험이 아니라 뭐 전체 어떤 몇 개의 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1,000개, 수천 개의 학과들 중에서 유아교육학과 그리고 모든 유아교육학과가 다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유아교육학과 선생님들 중에서도 일부의 선생님들이 시험을 봐요. 그 중에 다시 16개 시도에서 1위를 하면 되는데 이것조차도 아니야. 1위도 아니고 한 5등까지는 그래도 선물을 주는 보통 이제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는 3등까지 선물을 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TO가 5명이다 그러면 5등까지는 선물을 주는 그리고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평생의 선물을 주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음, 물론 힘들고 압박감이 느껴지는 거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을게요. 부인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압박감을 가지면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정신적 낙오를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정신적 낙오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바라보자는 거지. 그래서 나는 오히려 대한민국 1위를 할 거다. 그 다음 전국체전에서 시도 1위를 하겠다. 그 다음 그 유아교육학과 일부에서 16개 시도에서 그래도 5등 안에는 들어가겠다. TO가 한 명이다. 그럼 난 1등 하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누군가는 1등을 하거든요. 누군가는 1등을 하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전에 경기도만 420명을 뽑았을 때가 있었죠. 꿈과 같은 날이었죠. 근데 이때도 떨어진 선생님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때 경기도 420명이 떨어졌는데 다음에 경기도 100명에는 또 합격을 하셨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많다고 해서 꼭 내가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 없어요. 그리고 적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게 뭐 통계적 수학책이 있는데 통계라는 것들도 되게 웃긴 게 결국은 내가 붙으면 100%고 내가 떨어지면 0%인 거예요. 통계가 의미가 없어요. 420명이 경기도 420명 뽑았을 때 내가 떨어졌으면 떨어진 거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뭐 10명 뽑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붙었다면 이다. 그래서 약간 요런 관점으로 해서 좀 약간 요런 측면에서 약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어떻게 유아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잘 될 거야. 남들은 다 안 돼도 나는 잘 될 거고, 그리고 나에겐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서 나를 좀 더 도닥여주는 방식으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다음에 자, 재학생 초수입니다. 암기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진모를 풀 때 많이 틀리곤 하는데 그래도 복습하고 바로 문제를 풀어서 단답식은 많이 맞는 것 같아요. 초수가 이 정도면 진짜 잘하고 계신 거죠. 그다음에 서술형은 정의를 암기하지 못해서 거의 틀리는데 아직 정의 암기가 완성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이거 어차피 재수 이상 선생님들도 아직 완성이 안 돼 있습니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쯤 오면 한 8월, 9월, 이제 8월 말, 이제 곧 9월이죠. 9월 정도가 오면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초수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것들보다도 이제는 당당한 뭐라고 해야 돼? 같은 참여자가 된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1, 2월 달에는 선생님들이 저는 유비입니다. 새로 왔어요. 저는 잘 모릅니다.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재학생 초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수 선생님들을 능가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동등한 참여자예요. 동등한 어떤 마라톤 참석자로서 생각을 해서 이제 나는 초수다 이런 생각들을 좀 버리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동등한 참여자 입장에서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남들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네, 그러니까 비슷비슷하다. 비슷비슷한데 이때 남아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금 남아있는 73시간 그리고 남아있는 500시간을 어떤 식으로 잘 요리를 해서 내가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학교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누적 복습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아직 한 과목을 하루에 복습하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벅찹니다. 그래서 다시 잊어버리거나 누적 복습이 가능해지는지, 맞아요. 가능해져요. 지금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실업 정신으로서 약 1시간 정도를 소모를 해서 1시간 정도를 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공부가 좀 안 될 때. 그렇게 해서 한 과목을 좀 더 빠르게 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루에 이렇게 한 과목을 본 거랑, 그렇죠? 이렇게 한 거랑,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냐면, 보세요. 자, 선생님이 하루에 100km를 갈 수가 있어요. 100km의 의미는 뭐냐면 한 과목이에요. 한 과목이 100km예요. 한 과목이 100km. 하루에 100km를 갈 수가 있는데, 음, 되게 꼼꼼하게 100km를 갈 수가 있어요. 꼼꼼하게 100km를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루에 1000km를 갈 수도 있어요. 대신에 그러니까 하루 10과목을 본다는 의미가 되겠죠. 대신에 좀 깊이가 줄어들겠죠. 깊이가 만약에 여기는 깊이가 100이라면 여기는 깊이가 10이 되겠죠. 깊이가 10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값은 어떻게 되냐면 결과는 하루에 그죠? 100km씩 깊이 100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많이에요.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도 아니에요. 이게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꼭 이렇진 않아요. 깊이 100, 깊이 10, 꼭 이렇게 되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선생님들, 그러니까 약간 깊이를 좀 더 낮게 이렇게 10으로 갈지언는 이걸 조절하겠죠. 그러니까 깊이를 10에서부터 100 사이를 조절해 나가는 거예요. 깊이를 100 사이를 조절을 해서 어느 수치 정도가 나에게 가장 적합한지를 찾아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냥 원래 하루에 과목이 맞아. 여기에서 선생님을 스스로를 고정시키지 말고 스스로를 변형시켜야 돼요. 아니야. 난 하루에도 두 과목을 볼 수 있어. 아니면 하루에 한 과목 반을 볼 수 있어. 하면서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려나갈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꼭 속도가 높아. 야, 난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늦은데 나중에 포텐셜, 그러니까 지금 잠재력을 쌓아나가고 있는 순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은 딱 못 드려요. 뭐라고 딱 말은 못 드리지만 한번 여러 시도는 해볼 필요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나는 이래. 나는 이런 존재야라고 해서 스스로를 딱 여기에 올가매지 마시고 하루에 반성적 사고를 했을 때 혹시나 내가 시간을 좀 더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없었는지, 또 내일 내가 어떤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는 시간은 있었는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주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어제의 나보다는 항상 조금이라도 좀 더 나은 나를 만들어 내가면서 요 순간들을 없애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속도가 붙으면 자연스레 누적 복습이 되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 또한 될 겁니다. 될 겁니다. 왜냐면 거의 모두가 경험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나도 될 거예요. 나도 될 거니까 너무 조급해 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다음. 자, 모의고사를 푸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고 공부해야 하고 모의고사를 푸는 핵심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모의고사를 푼다는 것들은 그러니까 결국 가장 궁극적인 거는 우리가 11월 11일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죠? 가장 내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문제를 맞추고 보는 일. 이게 가장 궁극적인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 궁극적인 목표가 있었을 때, 그 다음에 모든 행위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목표가 있었을 때. 그랬을 때, 그럼 결국은 이때 가장 많은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론적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형의 이해 단계에서 클레멘츠에 대해서 써라.
바닐레에 대해서 써라 라고 했었을 때 1수준, 2수준, 3수준이 뭔지 알아야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이론적 지식이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맞잖아요. 이론적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겠습니까? 그죠? 이론적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지? 할리데이의 언어의 기능을 써라 라고 했는데 홍독의 상상 발전이 머릿속에 안 떠올라. 그럼 끝난 거지. 그죠? 스텝의 문제가 나왔는데 홍사투 예정 이게 안 떠올라. 그럼 끝난 거지. 그 다음에 체력의 요소를 물어봤는데 체력은 근지 유순염은 평민이야 이게 안 떠올라. 뭐 이렇게 한다면 뭐 이렇게 안 떠오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이 이론적 지식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 맞아요. 그죠? 제일 중요해요. 근데 왜 모의고사를 왜 풀어요? 이미 다 아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이론적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었었던 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모의고사를 풀어봤더니 이거 아니구나.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게 언어적 기능이 통제적 기능이 요런 뜻도 가지고 있었겠구나. 도적 기능의 이런 의미도 가지고 개인적 기능은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었던 이론적 지식을 다시 한번 그 확인해 보는 거죠. 내 이론적 지식이 맞는지,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한 게 맞는지, 그게 제대로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들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이론적 지식 외의 것들인데, 그러니까 문제를 적용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명이 함께 문제를 푸는데, 90명 정도는 저쪽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선생님은 꼭 10명이 있는 오답의 방향으로 뛰어가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제 범주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사회교육 접근 방식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사회생활, 기본 생활 습관을 알려주는 거, 그리고 사회적 기술을 알려주는 거,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아 존중감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이런 가치들을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어. 이러니까 갑자기 생활 중심 그 사회 접근 방식이 아니라 갑자기 통합적으로 가시게 되는 것들처럼 뭔가 어떤 범주를 잘 잡아내지 못하는 나를 발견했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자신에게 맞추는 일. 그러니까 어떤 문제 적응 훈련. 그러니까 이거 맨 1번은 뭐냐면 이론이 맞는지. 제일 중요한 이론적 지식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에 내가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실수 같은 것도 포함이 되겠죠. 아까 처음에 뭐 음색을 틀렸었던 선생님들처럼 아주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실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험장을 가서도 1점 정도는 실수를 할 거예요. 근데 그 1점조차도 줄였을 때 합격할 수가 있겠죠. 그냥 여기에 신경을 쓰시면 돼요.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잘 제대로 적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수가 있었다면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3, 잠깐만요. 질문 3, 질문 4. 질문 4가 아니라 질문 5로, 질문 4가 밑에 있군요. 계속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그래도. 자, 현재 방과후 일병행 중이시고요. 모고 기간 진모고를 재회독하고 싶은데 제 속도로는 한 주에 한 파트밖에 안 돼요. 하지만 다른 선생님은 그러니까 제일 불행한 게 다른 선생님. 다른 선생님은 이거 되게 안 좋아요. 그죠? 다른 사람 다 잘하는 것 같아. 그죠? 엄마 친구 딸, 엄마 친구 딸, 엄친 딸, 엄친아 여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다른 선생님은 이러지 마시고 선생님의 속도에 맞추시고 선생님이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나를 계속 메타인지를 가지고 상위인지를 가지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다른 선생님은 이렇게 빨리 가시는 선생님들은 어떤 선생님들이냐면, 어느 게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이게 더 효과적인 선생님이 있고, 안 효과적인 선생님이 있단 말이에요. 하루에 100km를 달리면서, 깊이가 100으로, 깊이 100, 이렇게 달리는 선생님이 있고, 그다음 이게 본인이세요. 이게 본인이시고, 또 어떤 선생님들은 1000km의 속도로 달리면서 그러니까 깊이가 낮아져요, 사실은. 깊이가 낮아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까 만만이라고 했잖아요. 만만이라고 했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하루에 100km를 달리면서 깊이조차도 100으로 못 가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요. 성격상. 그러니까 그리고 속도가 100km로 달리면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에서 약간 느긋해진다고 해야 되나? 뭔가 좀 나른해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건 어떤 거냐면 강의를 들을 때도 1배속으로 듣는 선생님이 있고 2배속으로 듣는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나는 어떤 게 더 좋다 이런 게 있잖아요. 나는 그래도 야 너는 이동거는 말이 너무 느려가지고 한 1.2배, 1.5배속 정도는 들어야 쟤가 조금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약간 요 느낌이에요. 대신에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 깊이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1000km로 달렸다고 해도 이렇게 빨리 달리는 선생님들은 깊이를 여기서 높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깊이를 이렇게 높여버리거든요.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신경을 집중하고 몰입을 하면 높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과값이 달라져요. 이렇게 달라지면 여기 맨 위에 있는 선생님은 총 8천의 양을 공부를 하게 되고요. 밑에 있는 선생님은 똑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만의 양을 갖고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깊이가 깊어야만 좋은 것도 아니고 깊이가 낮고 빨라야만 좋은 것도 아니에요.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중용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것들을 계속 찾아가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근데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일주일에 가게 이렇게 빨리빨리 회독을 하는데 깊이가 오히려 5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게 내가 선생님들이 깊이 있게 한다, 그리고 가볍게 한다 했을 때 그게 어떤 깊이인지, 어떤 선생님은 꼼꼼하게 공부하고 있어요, 대강 공부하고 있어요 했을 때 그 꼼꼼함의 정도가 어디 정도인지는 제가 선생님이랑 함께 그죠? 함께 한 일주일 정도, 함께 정도 공부를 하고 있어야 그 정도로 파악할 거 아니에요. 하루도 모자라,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건데,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오히려 이렇게 빨리 달리는 게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5천. 5천이 되고, 여기 깊이 있는 선생님들은 귀가 더 깊어져가지고, 오히려 앞으로 안 까먹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더 높아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빠르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느리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즉, 이 100km로 달렸을 때 깊이를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1000km로 달렸을 때 깊이를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똑같이 깊이를 거꾸로 깊이를 50 정도로 했을 때, 똑같이 둘 다 깊이를 50 정도로 했을 때 나는 얼마나 달릴 수 있는지. 근데 나는 네, 깊이를 진짜 엄청 꼼꼼하게 봤는데도 50에서 30 정도밖에 못 올렸어. 30 정도밖에 못 올렸는데 여기에서 곱하기 똑같은 속도로 달렸어.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그러니까 조금밖에 안 꼼꼼해졌는데 100km밖에 못 달렸어. 그러면은 합치게 되면 8천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값이 8천밖에 안 되는데 여기 밑에 있는 선생님은 뭐냐면 나는 그렇게까지 꼼꼼하게는 안 보겠어. 이미 포기한 거야. 그 부분은 포기를 한 거예요. 그걸 포기한 상태에서 대신 나는 위에 약간 꼼꼼하게 보는 선생님보다는 더 빨리 달리겠어. 그러니까 100km가 뭐라고 했죠? 한 과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나는 한 5과목 정도는 보겠어. 그럼 예시비 나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게 되면 5, 40해서 4만으로 해가지고 이겨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에서 아니면 200, 한 300km로 달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들이고 그러면 여기서 15,000 정도가 되면서 위에 있는 선생님을 또 이겨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보다 선생님은 깊이가 깊은 건 맞아요. 하지만 깊이가 깊은 만큼 깊이를 더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이 맨 마지막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8천, 15,000 이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 덜 꼼꼼하더라도 더 멀리 가는 게 효율적일지 아니면 너무 날아가가지고 이런 선생님이 막 깊이가 5가 되거나 어떤 선생님 깊이가 0.1이 돼버리기도 해. 공부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멀리만 가는 선생님들이 계셔.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막 멀리만 가. 그러면 이때는 점수가 안 나오겠죠, 숫자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화가 이루어야 돼. 깊이랑 속도. 깊이와 속도는 항상 조화가 필요해요. 근데 대신에 선생님은 지금 깊이는 되고 있는 거잖아요. 깊이는 되고 있는 것들이니까 속도를 어떻게 하는가들이 좀 더 합리적일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의 속도에 맞춰서. 그 다음에 진모군은 일주일 일팔도 회독하고 구족화를 병행하는 게 좋을까요? 이건,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약간 조삼모사예요. 조삼모사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5시간을 쓰는데 선생님 뭐냐면 어차피 사상을 공부할 거면 사상을 4시간 공부를 했어요. 선생님이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4시간 풀고 그다음에 한 이렇게 쉬었다가 4시간 풀고 4시간 풀고 몇 번 쓸 수 있지? 6번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25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할 거잖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서 병행을 하든 아니면은 얘를 이때 8시간을 공부를 하든 이거는 그냥 약간 아침에 4개 먹고 저녁에 3개 먹고 저녁에 4개 먹고 아침에 3개 그냥 아침에 이 약간 요 정도밖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병행 여부는 자유예요. 그거는 선생님의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각가지의 골고루 된 시간들을 배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배분된 시간들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만약에 4시간을 배분했는데, 4시간을 배분했을 때 그 4시간을 내가 진짜 진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지. 병행을 하나, 안 병행을 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 뭐 하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25시간을 채울 것이고, 결국은 501시간을 채워서, 또는 어떤 선생님은 700시간, 어떤 시간은 600시간, 어떤 선생님은 200시간, 어떤 선생님은 300시간, 각자의 시간이 존재하는 것들이지, 그것들이 병행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순서. 그러니까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 순서는. 결국은 5, 4, 3, 2, 1이란다. 1, 2, 3, 4, 5.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에 대한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해보면서 속도를 좀 더 올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고기간, 진모고기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번에 진도별 모의고사 수준을 거의 전범위 모의고사까지 거의 끌어올렸기 때문에 물론 차이는 있죠. 그러니까 진도별이냐 전범이냐라는 차이점은 있지만 결국은 나눠놓은 것뿐이지 사실은 거의 모의고사급의 문제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진모고가 어떻고 전범위가 어떻고 구분하기보다는 아 하나의 문제구나라는 입장으로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4. 현재 전당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새 코로나 많이 확진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시는 분도 이번에 이제 바로 걸리셔가지고 얼마 전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코로나 진짜 요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주변 지인들이 많이 걸리고 있어서 선생님 남은 70일 남았는데 걸리면 굉장히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이제 좀 마스크를 그래 좀 이렇게 해서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조심한다고 해서 안 걸리는 거 아니니까, 좀. 그 다음에 좀 밀렸고, 올인할 수 있고, 자, 여기서부터가 질문인 것 같아요. 자, 10월부터 올인할 수 있는데 한 달로 가능할까요? 물론 한 달로, 다른 선생님보다 유리한 고지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거 좀 지울게요. 제가 그 문자를 받아요. 그 문자를 받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 오히려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게으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적지 말자. 적지 말고, 그러니까 그냥 되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냥 한 달만 공부해서 합격한 선생님이 계세요. 객관적. 계세요. 물론 확률적으로 높고 낮음이 있겠지.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확률이라는 것들은 내가 되면 100이고, 그죠? 내가 안 되면 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수학이 아니라 현실 세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합격하시면 돼요. 가능하죠. 한다면 가능하죠. 심지어 지금 대학교 만약에 4년제면 3학년들한테도 한번 풀어보라고 하고 저는 이렇게 그 뭐지 그 시험 응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조건 시험장 들어가라고 하거든요. 그래 그러면 이게 막 핵심만 품고 들어간 선생님이 오히려 막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땅을 엄청 늘려놨는데 그것들을 제대로 정복하지 못한 선생님에 비해서 선생님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지금 딱 한 달로 딱 올인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더 핵심적인 내용만 선생님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럼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는 아니다. 충분히는 아닌데 그 누구도 충분히 아니죠.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 않아요? 여기 계신 249명의 선생님들 중에서 충분히 합격자는 없어. 충분히 합격자는 없고 다들 지금 힘들고요. 다들 그렇지만 결국은 언제 충분히가 되겠습니까? 그죠? 내년 입학식 때 충분히가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좀 힘들었고 뭐 마이너스 5점 정도 이런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은 금방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한 번쯤 질적 성장 이런 것들을 질적 성장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번 이렇게 질적 성장을 하셨던 선생님들은 음, 했는데 올라갑니다. 그냥 갑니다. 충분이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복권 아니에요. 복권, 복권이죠. 그 복권이 있으면 제 생각에는 즐거움이 상당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장밖에 못 사는 복권이잖아요. 아깝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들을 어머나 난 올해 좀 부족한 것 같아 정신적 낙오를 하면서 내년으로 넘길 필요는 없는 거죠. 복권입니다. 긁어보세요. 어디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질문 여섯 번째입니다. 자, 지금 이 시기에 기본수학 구조화 자료를 보면서 보고 있습니다. 아직 개념에 대한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서 기본서를 반복해서 보는 곳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요일마다 과목을 나누어 하루에 4개 파트 정도 기본서를 반복해서 읽다 보니 진도별 모의고사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절반은 넘게 풀고 있습니다. 절반은 넘게 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연도 이론에도 모두 까먹지 않기 위해 기본서를 반복하고 있는데 어느 게 우선일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하게 풀지 못해도 기본서를 먼저 보는 게 될지. 자, 진도모의고사 문제 풀고 오답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이게 해설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들이죠. 정확히 하는 문제 확실하게 알기 위해 학생들 지금 하는 거 강의를 전부 듣고 있습니다. 뭐 강의 들어봐야 뭐 강의 솔직히 요새 강의 되게 짧지 않아요? 일주일에 해봐야 무슨 뭐 몇 시간 되지 않잖아요? 다 들어봐야 뭐 네다섯 시간이 안 되는데 뭐 그 정도야 뭐 시간 날 때 들으시면 되는 거지 뭐. 왜냐면 이게 제가 딱 그 강의 문제만 해설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뭐 전체적으로 이게 뭐가 나올 것 같은지에 대해서 중간중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무슨 제가 기계도 아니고. 그리고 이 문제와 확장돼서 당연히 알려드리는 거니까 강의를 듣는 건 뭐 괜찮습니다. 꼼꼼하게 이렇게 하다가 먼저 되게 이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꼼꼼하게 확인을 한다는 것들이 어느 정도 꼼꼼하게 확인하는 이게 사실 저와 선생님들의 난제입니다. 무슨 난제냐면 선생님도 저한테 어느 정도 꼼꼼하게 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죠. 저도 되게 알고 싶어요. 근데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왜냐면 이거는 제가 선생님 옆에 딱 붙어갖고 선생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한 일주일 내내 보면서 여기에는 어느 정도 깊이 공부하고 옆에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야 아는 정도인데 선생님이 판단하시기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계속 그러니까 이 공부의 시간이 뭐냐면 계속 앞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앞만 보고 가는 측면들도 있는데 계속 나를 봐요. 그래서 우리 메타인지에서 배운 것들처럼 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사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과제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고 나가 있는지를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꼼꼼하게 보고 있는 게 진짜 필요한 건지. 아까 계속 제가 킬로미터 보이면서 얘기한 것처럼 다소 깊이는 낮게 하더라도 좀 더 멀리 가는 게 좀 더 효과적일지 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속도를 일단 높일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속도를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니 해도 기본서가 우선이죠. 아까 말했잖아요. 야, 문제를 갔는데, 몰라. 그렇죠. 체력의 요소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체력의 요소를 기억하지 못해. 당연히 기본 이론이 당연히 우선이죠. 당연히 우선이. 이거 말해 뭐해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공간의 하위 요소 중에서 뭐에 해당을 합니까? 이러는데 내가 개인 공간이 뭔지도 모르고 일반 공간이 뭔지도 모르고 범위도 뭔지 모르고 수중, 경로, 그 다음에 범수, 반경, 뭐 경로, 뭐 바닥에서의 경로, 공중에서의 경로 이런 이론적인 지식이 없어. 그럼 이 당연히 이제 기본서가 우선이죠. 우선이긴 한데 선생님이 이제 우선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선생님이 과연 선생님이 오래 걸립니다라고 이렇게 질문 주신 게 아니라 너무 오래 걸립니다라고 이제 너무라고 적어놨잖아요. 근데 보통 이 너무라는 단어가 이제 그런 뜻을 함포하잖아요.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라는 의미로 보통은 쓰는 게 너무라는 단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너무가 아니라 적당히 오래 걸리게 변경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선생님의 시간, 선생님의 하루,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사실 진짜 하루를 완벽하게 쓰는 선생님들 거의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는데요. 되게 선생님 1%의 선생님들이고 거의 99% 이상의 선생님들은 하루를 100%다 못 씁니다. 하루를 100% 언제 쓰냐면 시험 하루 전날 씁니다. 시험 하루 전날에 깨달아요. 나에게 속독 능력이 있었다는 거를. 그래서 책을 보면서, 나에게 이런 속독 능력이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책을 빨리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시험 하루 전에 깨닫습니다. 선생님들도 중간고사 1시간 전에 깨달음이 오실 때가 있어요. 와, 내가 이렇게 빨리 책을 읽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잠재력,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잠재력은 너무 대단해. 우리가 뇌를 정확히 수치는 기억이 안 나지만
몇 프로 쓴다고 하죠? 3%? 7%? 8% 쓴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두뇌를 100% 가동하면 미쳐버릴지도 몰라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루를 완벽하게 쓰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선생님의 시간에서 짜낼 시간이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물기가 있다고. 이렇게 잘 짜내 보세요. 짜내면, 그러니까 지금 와서 지금 짜내 보지도 않고, 그리고 선생님이 아낄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이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하게 기본서가 우선일까 문제가 우선일까 그냥 기본서 풀고 문제 버릴까 약간 여기로 오게 좀 성급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물론 문제를 100% 풀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70%만 풀어도 되고 50%만 풀어도 됩니다. 됩니다. 당연히 기본서가 더 중요하죠. 근데 이제 좀 더 선생님한테 좀 염려가 돼서 왜냐하면 선생님이 어느 정도 꼼꼼히 어느 정도로 보는지를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좀 더 시간을 낼 수 있는 건 없는 건지 그리고 좀 더 짜낼 수 있는 건 없는 건지 그리고 내가 내 뇌를 보통 5%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6%쓸 수는 없는지, 7%쓸 수는 없는지, 8%쓸 수는 없는지. 내가 지금 책을 한 페이지를 20초 가량 걸려서 읽고 있는데 나는 과연 19초로는 읽을 능력이 진짜 없는지. 아, 좀 더 얘기하면 한 페이지에 보통 1분 동안 10분이라고 하죠. 10분 동안 보는데 과연 나는 이걸 9분으로 줄일 능력이 진짜 없는지. 그러니까 9분으로 줄이면서 다른 것도 줄어들면 안 되고 다른 모든 암기 능력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되 1분, 2분 정도 줄일 능력은 없는지. 그리고 내가 과연 내 모든 시간들을 쓰고 있는지. 그래서 화장실을 갈 때라든가 샤워할 때라든가 이동 시간이라든가 그다음 잠자기 직전이라든가 이런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잠자기 직전에 딱 한 세네네 단어만 남기를 하고 자도 속도가 높아질 텐데 과연 나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이불 자리를 정리를 하자마자 책을 펴고 내가 모르는 개념 한 네다섯 개만 본다 하더라도 속도가 분명히 높아질 수 있을 터인데 과연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시는 게 좋고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먼저 포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걸 먼저 하고 나서 그래도 난 못하겠다 하면은 예, 완전하게 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좋을까요? 문제는 많이 풀수록 좋은 건가요? 선생님도 질문하면 알지 않아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 문제를 많이 풀수록 좋으면 여기 한 15명 강사 있지 않아요? 15명 강사인가? 10명, 정확히 모르겠어요. 나왔다 들어갔다 해서. 10명 강사 모의고사 다 신청해서 문제를 많이 푼 선생님은 수석하겠네요. 그죠? 근데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그렇게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그죠? 이게 아닌 걸 아니까. 그쵸? 단순하게 문제만 늘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닌 걸 아니까. 만약에 몰랐으면. 그쵸? 아니, 그렇잖아요. 솔직히 10명 강사 모의고사 막 다 사가지고 풀면 좋다는 것만 알면 다 그렇게 했겠죠. 네, 그게 아니겠죠? 올해는 기본서 이거야지 했는데 구조자료를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스터디를 하고 있고 구조자료를 혼자 읽고 있다. 혼자서 하고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될 때는 개념까지 외우려고 하고 더 부족한 날은 눈으로도 보고 있다. 시간이 부족하는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제 생각엔 매일매일 개념까지 외우면 보기는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이게 질문인 것 같네요. 그죠? 그 다음에 작년과 현재 문풀대를 하게 되면 단답은 많이 맞지만 개념 작성은 버벅거리고 있다. 정리하자면 개념까지는 못 외우더라도 눈으로 단답이라도 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도움 당연히 되죠. 그다음에 아니면 어떻게든 아니 어떻게 예. 이 자신감은 그죠? 이런 것들 아까 맨 처음 얘기한 것들처럼 항상 성공한 나를 바라보면서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함께 사실 이게 혼자 싸움이 아니잖아요.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고, 선생님 보세요. 지금 참가자 한번 볼까요? 참가자 선생님들 한번 보세요, 선생님. 지금 248명이세요. 248, 250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앞에 소통회할 때 보통 몇 명 왔냐면, 50명 내외가 왔었단 말이에요. 그 많이 왜 왔겠어요? 그죠? 지금 다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그죠?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다.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고 힘들고 지치고 하는 선생님들이 바로 옆에 있어요. 물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물론 경쟁자이긴 하지만 선의의 경쟁자잖아요. 뭐 이렇게 추석추석 싸우면서 불법적으로 누구를 이겨먹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되게 선의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시면서 다 같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서 여기에서 승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질문만 따로 빼볼게요. 요거죠? 요거죠? 요게 질문이죠? 자, 그러면은, 그쵸. 시간이 부족한 날에 눈으로도 보고,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도. 보고, 저 항상 말했잖아요. 저는 눈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웹페이지가 뭐예요? 2000페이지를 항상 보고 시작해서, 하루의 일과가 항상 그랬어요, 저는. 2000페이지를 보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000페이지를 그냥 훑는 거예요. 훑는 거고, 남들이 뭐라 해도 나는 내 방식대로 했어요. 음.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2000페이지를 보는 거. 그러니까 전범위를 보는 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게 약간 저는 의식이었어요. 세러머니였어요. 그냥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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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공부 안 될 때 20분 잠깐 할 수 있잖아요. 20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보든 안 보든 눈으로 훑었어요. 그 잠자기 20분 있잖아요. 잠자기 20분. 잠자기 20분도 왜냐면 훑는 것들은 책장을 빨리 넘기기 때문에 졸리지도 않아. 왜냐면 이게 천천히 걷어야 졸리지. 2000페이지를 20분 동안 걷으면 졸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잠자기 직전에도 그냥 약간 세러머니 식으로 하고 그것도 저는 엄청나게 도움됐거든요. 엄청나게 도움됐는데 눈으로 보는 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선생님은 저보다 더 느리게 볼 거잖아요. 저는 2000페이지를 30분 동안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2000페이지를 30분 동안 보다가 2000페이지를 30분 동안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내 약점이 어딘지 알아요. 내가 어디에서 뭐가 부족했는지가 보여요. 어? 이거 되게 낯서네. 근데 나와의 약속이 있어요. 절대 빨리 거들 거. 그러니까 멈추지 말 것. 아무리 모르는 게 나와. 근데 그 모르는 게 항상 머릿속에 남아져요. 아, 내가 놀이의 그 부분을 몰랐었구나. 이것들을 매일매일 깨닫거든요. 그러면은 매번 30분 동안 그 2000페이지를 읽을 때마다 한 특정 부분만큼은 한 5분 정도 시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네, 오히려 좋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은 술 치는 게 좋나요? 깊이 있는 게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선생님들도 계신데 둘 다 하세요. 어떨 때는 훑어도 보고, 어떨 때는 깊이 있게도 가보고, 어떨 때는 약간 빠져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면서 나에게 가장 맞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을 찾아 나가시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 나중에는 개념 하는 것들이고, 예.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다음에 제시문에 해당하는 사전 문제 같은 경우 그 해당하는 내용 전체를 쓰면 되는 게 맞겠죠. 일단 이게 제일 안전하긴 하죠. 안전하니까 이제 우리는 보통은 내용 전체를 쓰죠. 보통은 쓰죠. 쓰는데 이제 채점자들 사실 채점자들이 원래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 안 되긴 하거든요. 불법이에요. 원래 불법인데 말하고 다니세요. 왜냐면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으면 아우 채점하기 힘들게 뭘 그걸 다를 적어놨어 막 이랬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행정소송하면서 알게 됐던 것들이 이 내용이 되게 답안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전체를 포괄하지 않아도 맞게 처리를 해줬던 것 같아요. 재판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그거는. 근데 혹시나 찾아 쓰라고 했는데 내용 길이가 길어도 그냥 전부 받아 써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걱정은 저도 해요. 그래서 너무 길면은 그래서 답안지 적을 듣지 못할 정도가 나와 있어. 그럼 그게 답이 아니란 소리겠지, 사실은. 답이 아니거나 아니면 그걸 요약하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직접적으로 말해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말하면 거짓말이니까. 그렇죠? 말하니까 할 수는 없고, 보통은 지금까지는 다 쓰면 될 수 있는 길이 정도가 나왔어요. 물론 살짝 긴 게 더 있긴 했지만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들이라 가지고 뭐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전부 받아 쓰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기출 중에 그렇게 긴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 쓰시면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요약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 당시에 출제한 교수님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 가지고 이거는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 공부 시간 분배입니다. 개강론을 한 과목당 3시간씩 이틀씩 잡고 인출 및 기본서 회도 오답 정답하고 있는데 자꾸 시간이 초과되어 문풀을 못하고 있어요. 거기다 문제를 풀고 이해하는 것도 오래 걸리는 그러다 하루 목표나 목표를 못하는 데 정한 시간이 초과되면 그럼 나을까요?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깊은 이해를 해야 시험 문제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다 보니 시간 분배하기도 어렵고 자꾸 이게 맞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거 조금 지울게요. 앞에 있는 거. 공부 시간 분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궁극적인 이거 생각해야 돼요. 궁극적인 목표는 뭐다? 11월 11일 가장 많은 문제를 맞춘. 그러면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약간 요런 식으로 이 탐색을 들어가는 거예요, 나한테. 아, 궁극적인 목표는 뭐였지? 아, 그치. 아, 11월 10일에 내가 가장 최대한의 문제를 맞추는 일이야. 근데 그럼 가장 최대한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그러면 과연 이때 개각론을 보는 거, 그 다음에 인출 및 기본서 회도, 이거 다 같은 말이잖아요, 이거. 좀 단순화하세요, 단순화. 좀 기본 이론을 보는 거. 그죠? 개각론을 보는 것도 어쨌든 본 이론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인출하는 것도 기본서로 회독하는 것도 전부 다 기본 이론을 보는 거잖아요. 기본 이론을 보고. 그다음 오답 확인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기본 이론 보는 거잖아요. 오답 확인을 하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에 틀렸어. 할 일에 틀렸잖아요. 그러면 오답을 확인하면 결국 기본 이론을 보는 거잖아요. 기본 이론을 보는 거. 정의암기 전부 다 기본 이론인 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근데 기본 이론만 보면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모의고사를 통해서 선생님이 얻어가게 되는 문제 적응 훈련이라든가 실수 능력, 이것들이, 그러니까 문제 적응 능력이 저하가 되겠죠. 저하가 되겠죠. 그랬을 때 선생님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직접 보셔야 돼요. 직접 보시고 나서 이것들 중에서의 비중을, 그래서 문풀을 못 풀고 있다고 하는데, 문풀을 어느 정도 못 푸는 건지를 아직 안 알려주셔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죠. 이랬을 때, 뭐, 기본 이론을 보면서 만약에 문풀을 한 70% 정도밖에 못 풀었다. 근데 나는 이래도 좋아.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선생님이. 왜? 나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더 중요한 일 같아. 왜냐면, 기본 이론이 중요하지, 기본 이론도 모르는데 무슨 문제 적응 훈련이요?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이걸 좀 더 낮출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 그래도 좀 욕심이 있지 않아? 그럴 경우에는 문제 적응 훈련을 그래도 80%까지 좀 높이고, 그 다음에 기본 이론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든 시간이 초과되지 않게.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아니에요. 저는 모든 시간을 다 쓰고 있어요. 또 99%의 선생님은 모든 시간을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우리의 뇌를 정확하게 다 쓰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무조건 초과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는 변명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생님한테 되게 큰 실수 또는 큰 신뢰를 하게 되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선생님이 그 1%에 해당된다면 제가 진짜 깊이 있게 사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99%에 있기 때문에 99%에 있다라고 믿고 말씀을 드린다면 분명히 시간을 찾아낼 여지가 건지가 되게 많아요. 분명히 선생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살려보신 다음에 휴관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풀고 이해하는 것도 그냥 오래 걸린다 하면서 여기에 끝장내지 마시고 현재는 오래 걸리지만 점진적으로 그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간 요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오래 걸리지만 지금 속도가 앞으로 계속 갈 게 아니잖아요. 계속 선생님들의 그래프가 어떻게, 제가 강의 시간에 어떻게 올라간다 그랬어요?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 올라갈 거 하다가 이렇게 로켓처럼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속도로 미래를 결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속도는 진짜 마지막에 극한으로 올라가거든요. 왜냐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진짜 신기한 게 진짜 급박하고 진짜 합격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마음속에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긍정적으로 발산할 수 있다면 이게 초능력을 준다니까요. 진짜 초능력을. 이게 지하철이라든가 버스 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막 졸다가 목적지 되면 눈 떠지잖아요. 이게 우연일까요? 그래서 우연일까요? 시험 시간만 다가오면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지고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사람은 자신에게 원하는 게 딱 있었을 때 분명히 해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진짜 가고 싶어 하는 그날이 있으면 알람 시계를 맞추지 않아도 나는 정해진 그 시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거짓말이라고. 아, 진짜 실제예요. 선생님 만약에 4시 5분에 일어나고 싶어요. 새벽 4시 5분에. 진짜 4시 5분에 일어날 일이 있으면 진짜 4시 40, 4시 4분 59초에 일어날 수 있어요. 진짜요. 아, 이거 해봤어요. 제가. 해봤어요. 진짜, 이거 해봤어요. 이게 다 있다니까. 인간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더 높여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멀리 갔고, 가까이 올게요. 가까이 와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문풀을 못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 못하고 있는지를 안 적어주셔가지고 그렇지만 좀 더 속도를 높여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다음에 하루 목표량을 다 마무리지 못하는 시간이 좋았을 때 깔끔하게 다음 과목을 보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한테. 그래야 선생님 뇌에다가 뭘 주냐면은 내가 속도 내에 못 맞추면 나는 이 과목이 사라지는구나. 그리고 난 이 과목을 떨어지게 되고, 이 과목에서 마이너스가 나게 되고, 그러면 나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라는 것들을 자신 스스로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절대 초과되지 않으니까 깔끔하게 다음 과목을 보는 게 이게 핵심이 아니라 다시는 시간 초과되지 않게 공부를 하겠지, 내가. 네, 약간 이렇게 나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길다, 그죠? 열심히 공부하시는 초수 선생님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30분 남았네요. 자, 진모 서술형 문제를, 안 보이죠? 그래도 올려볼게요. 진모 서술형 문제를 반복해서 작성하며 연습하는 것이 시간 낭비는 아닐까요? 시간 낭비인 건 없습니다. 공부에서 시간 낭비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선생님이 판단을 하시기에 이런 것들이 내 공부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요. 잘 모른다는 게, 너 왜 몰라? 이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글로 선생님이 저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진모 서술형 문제를 반복해서 작성해서 연습하는 거를 어느 시간만큼, 어느 정도로, 어떤 부분만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요. 솔직히 얘기해. 그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엄청 세밀하게 알려준다고 할지라도 제가 그것들 하나하나 짚기는 어려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건 선생님이 아세요. 선생님을 믿어야 돼. 이거 너는 그게 아니야. 선생님을 믿어야 돼. 선생님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계속 내가 이 연습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시간을 쏟는 게 맞을까? 아니면 이거 이외의 시간을 다른 데 쏟았을 때 좀 더 효율적인 점수를 얻어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즉,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 궁극적인 목표를 이야기했었을 때, 내가 이런 문제를 맞추면 되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도 내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방어할 수 있었을 때 이 시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랬을 때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무기가 어떻게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걸 반복해서 작성해서 연습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연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시험은 어때요? 실제 시험은 이걸 봐야 돼. 그러니까 실제 시험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실제 시험을 보면서 요런 것들,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가 몇 프로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단답식을 어느 정도로 커버를 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단답식조차도 제대로 못 맞추는 선생님이에요. 근데 서술형 문제에 막 엄청나게 시간을 쏟아요. 그래 놓고 나서 시험장 가서는 단답형이 틀리고 오세요. 이러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어느 정도 단답식을 되게 많이 알고 있는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뭐 진모 서술형이든 어쨌든 그 정의 완성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서술형이 많이 나오진 않잖아요. 전체 비중 내에서 15점 나오나? 15점. 그러니까 총 80점 중에 그렇잖아요. 15점 정확히 뭐 연도마다 다 다르지만 그거 선생님들이 확인을 해보시고 직접 확인을 해보시고 그거에 맞는 것들을 선택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저는 요거는 진짜 좀 시간 낭비 같아요. 서술형을 거기서 푸는 것. 그게 아니라 맨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OT 때 진도별 모의고사 OT 때 말씀드렸었던 것들처럼 그곳에서 그곳이 어디죠? 그러니까 그 기본서 예를 들어서 그 오늘 할리데이랑 스테브가 제일 만만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할리데이와 스테브에 대한 문제를 각각의 진도별 문제 각각에서 연습을 하면 이게 하나의 틀 안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서 문제 확인하고 실제 암기는 할리데이라는 그 이론서 또는 구조화 자료 그곳에서 하는 게 좀 더 암기가 잘 되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각각의 문제에서 하면 그게 헷갈리잖아요. 모의고사가 지금 몇 문제예요? 되게 많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80문제, 80문제에 11회, 지금 800문제, 900문제. 정확히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 8, 900문제 되는 것들을 어떻게, 그 안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 모범 답안이 전부 다 있잖아요, 구조화 자료에. 모범 답안을 제가 막 거기 가서 쓴 게 아니라 전부 다 구조화 자료 그쵸. 구조화자를 정의 완성해 쓴 거를 모범답안으로 만들어 드린 거라 가지고 여기에서 모범답안 찾을 필요는 없지. 왜냐면 이미 거기 다 있는데, 그죠? 그리고 그 방법도 얘기해 줬잖아요. 그 틀도 다 만들어 드렸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문제에서 연습할 게 아니라, 그죠? 그 안에서 가져와서 하는 것들이 좋을 거. 이거가 뭐냐면, 이게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될까요가, 이게 예를 들어서, 막, 이게 되게 다양한 변수가 있어가지고, 딱 말씀을 못 드려요. 이거는 선생님이 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선생님이 해야 돼요. 음. 그리고 이게 선생님이 이제 65대 35를 35대 65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상에서 단답이 90, 99겠지. 그렇지 않아요? 사상은 단답이 90이잖아요. 과목마다 다 달라요. 발달 같은 경우에 단답이 한 80 될 거고, 논리로 가게 되면은 또 여기에서 막 60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과목마다 다르고, 피크마다 다르고, 내용마다 다르고, 그리고 선생님이 단답이랑 정의 완성을 아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비율을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요? 그러네. 35랑 65 정도가 더 적당할 것 같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계인이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 이런 거는 자기 스스로 확인을 해서 궁극적인 목표와 대비를 해봐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시간이 계속 짧아집니다. 짧아지고요. 이론만 짚고 나갈 때 정의는 기출에 기반한 것들을 먼저 외우고 옆으로 확장할 반복. 잘하고 있어요. 학교 현장 모의고사 쳤을 때 아무래도 정의를 지어서 작성했을 경우에는 오답 처리된 게 많고, 그래서 이런 경험 등을 통해서 눈으로 해독하기보다는 좀 확실히 외워야 될 것들, 좀 확실하게 외우는 것들을 외우는 게 좋죠. 근데 정의에 투자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단답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이 정도의 투자 대비가 합리적인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충분히 그렇게 하시는 것들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공부방법과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저는 학교 모의고사 현장에서 76점을 받았습니다. 논술 포함이겠죠? 논술 포함. 그렇죠? 네, 결과를 보고 엄청 잘 봤다고 생각은 들지 않았지만 남은 시간 10점을 더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 저 초수 선생님이죠. 근데 주변에서 올인으로 공부했는데, 이게 주변 사람이 문제야. 주변 사람이 친하게 지내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친하게 지내시는데, 공부하는 동안만큼은 나만의 공간에 있어야 돼요.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 이런 걸 왜 하는, 이거 왜 하는 거야? 이게 왜? 이미 점수가 나왔잖아. 점수가 나오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친하게 지내세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뭐지? 학교 현장 모의고사를 보러 가기 직전에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선생님을 좀 이렇게 푸시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막 푸시하요. 근데 시험이 끝났어. 시험이 끝나서 이 점수가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만약에 했다. 시험 끝난 이후에 내 점수가 몇 점인지 알면서 친구를 하지 마세요. 멀리 하세요. 쌤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학교 모의고사에서 40점 받았던 선생님이 실전 합격했다니까요. 됐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결과값이 있잖아요. 근데 이유는 뭐고 안 들릴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이미 결정이 나는 게 아니에요. 모의고사 점수가 선생님들의 모의고사에서 98점 받았던 선생님도 합격을 했고요. 모의고사에서 40점을 받았던 분도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관관계는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가능성은 98점 받은 선생님이 좀 더 높긴 했지. 하지만 그게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짓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점수 1위 1비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아무런 뭐가 없어, 영향이 없어요. 중요한 건 그날 시험이라니까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피오 얘기.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이고,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지금. 그죠? 이와 관련된 꿈까지 꾸면서 무의식 중에서 그 생각을 계속 신경 쓸 수라도 있더라고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약간, 이게 그건 아닌데, 약간 이게 유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정신적 낙오를 일으키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우리 경쟁 시험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더 많은 선생님들이 다 이런 말 쓰면 안 돼. 이러면 그게 아니라 경쟁자들이니까 그죠? 남들은 더 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안 할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남들은 더 많이 앞으로 나고 할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꿈도 꾸고, 남들은 병원도 가고, 남들은 막 이러다가, 아, 시험 안 볼 거야 하면서 시험도 안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결국은 이 시험이 IQ도 중요하지만, IQ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 EQ라고 했어요. 맨 처음부터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시험에서 IQ가 엄청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고시에서. 이 시험이 아니죠. 거의 대다수의 고시라는 이 영역은 마음의 싸움이에요. 그게 어떤 거냐면 링 위에 올라갈 때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권투 선수들이 링 위에 올라갔을 때 이미 한 3초 안에, 3초가 뭐 0.5초 안에 경기는 끝났대요. 눈빛을 보면서. 그러니까 나는 이 시합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올라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약간 마음의 싸움이 정서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 때 만족지어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를 계속 모티베이션 시켜서 공기를 불러 일으키면서 어려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이겨내고 좀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내고 잘 극복해 낼 수 있는 사람. 이 시험은 그 사람을 뽑는 시험이다. 라는 거를 좀 더 명심을 하시면 더 이상 나는 꿈을 꾸면 안 되겠구나. 꿈을 꾸면 나는 즉 정신적 낙오자들과 한 배를 타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 싹 다 지워 버리시고 요런 대열에 합류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이거는 정서의 싸움, 정서의 경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만족 지원 능력 그다음에 동기와 이런 능력들을 최대한 불러일으키셔서 잘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치. 나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충분히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실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게임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엄청난 속독을 하는 사람, 엄청난 능력, 잠재력을 발휘하는 사람, 왜 잠재력을 발휘하는지 아세요? 보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선생님 곁에 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중간고사예요. 중간고사예요. 자, 중간고사 1시간 전이에요. 1시간 후에 시험을 봐요. 자, 엄청 고요함 속에 30분이라고 할게요. 전 30분 전이에요. 고요함 속에서 막 봅니다. 자, 이때 책을 보는 선생님들은 어떤 선생님일까요? 책을 안 보는 선생님들은 어떤 선생님일까요? 책을 보는 선생님들은 이때 여기에서 책을 엄청난 속도로 보는 선생님들은 뭐냐면 하면 될 것 같아. 하면 될 것 같아. 하면 적어도 F는 안 나올 것 같아. 야, 하면 될 것 같아. 하면 나 장학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보통 저는 사실 이거 자랑이긴 하지만 그 전공 수석해갖고 한번 180만 원인가 2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험을 볼 때마다 막 200만 원이 눈에 앞에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200만 원 받으려고 내가 뭐 이거 그게 하겠다고 막 엄청 이렇게 봤었거든요. 시험 직전에. 네, 막 했었는데 책을 엄청난 속도로 보는 선생님은 뭐냐면 하면 될 것 같아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시험을 엄청나게 보고요. 옆에서 이게 책상에 엎드려 있는 선생님은 뭐냐면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여기에 있을 생각을 좀 더 많이 하시면 좋을 거예요. 이게 되게 단순한 말 같잖아요. 되게 중요해요. 이게 중간고사 30분 전인데 이거를 임용고시 3일 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으면 책을 엄청난 속도로 볼 수 자체가 없거든요. 근데 임용고시 3일 전날 책을 엄청난 속도로 본다는 것 자체가 선생님은 엄청나게 성공한 거예요. 뭐냐면 선생님 머릿속에서 선생님의 무의식이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진짜 진심으로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합격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이 임용고시 3일 전날 책을 엄청난 속도로 보고 계시다면 선생님은 이미 성공한 거고 합격 확률은 거의 7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보고 가시면 되고요. 이런 곳으로 합류하세요. 엉뚱한 곳에 합류하지 마시고 좀 자신에게 나쁜 얘기를 하는 친구들은 최대한 멀리 하시고 그다음에 제일 나쁜 친구가 사실은 뭐냐면 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잠깐 와서 그 말을 하고 떠나가요. 그죠? 친구들은 잠깐 와서 그 말을 하고 떠나가는데 나라는 인간은 내 뇌란 이 일부 인간은 날 쫓아다니면서 계속 얘기하는 그래서 막 꿈에서도 얘기하고 뭐 그 맨날 얘기하거든요. 그 친구랑도 멀리 하세요. 나라는 친구 그러니까 내가 나를 공격하게 놔두지 마시고 내가 나를 지지해 줄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자, 공부 계획에 대한 점검차. 평소에 오전 3시 30분에 일어날 수가 있군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렇게 하게 되면 3시간 30분을 날려버리고, 나머지 시간대에 부족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표현한 게 있네요. 날려버리고. 날려버렸다는 뜻은 뭐냐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었네요. 그죠? 그다음에 막상 아침부터 급하게 하면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거나 또 그렇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또 제대로 공부하고 싶나? 사실 공부에도 단순한 게로 그러면 그쵸 반복해서 까먹죠. 그래서 가장 효율성이 낮은 공부죠. 결론은 지금 이 시기에 선생님의 공부 3시간 30분.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아시는 것 같은데 질문하면서 그죠? 질문하면서 되게 뿌듯한 시간을 보냈다면 저한테 날려버렸는데요라는 질문을 하지 않지 않았을까요? 그죠? 날려버렸다라는 질문을 한 것 자체가 이미 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을 내리신 것 같은데 그러면 자신의 판단을 믿으시면 돼요. 보통 자신의 판단이 가장 옳아요. 볼게요. 자, 해시리는 앞으로 선생님이 공부해야 될 가장 합리적인 시간은,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인, 산술적인 시간은 25시간입니다. 25시간. 25시간인데, 아까 선생님이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한다 그랬죠? 3.5시간을 공부한다 그랬어요. 3시간이라고 쳐드릴게요. 이렇게 계산할 일이 아니잖아. 이렇게 계산할 일이 아니라. 이렇게 계산할 일이 아니라. 이렇게 계산할 일이 아니라. 지금 며칠 남았지? 73일 남았네요. 뭐 63일 공부한다 쳤을 때. 그러면 하루 3시간씩 3.5시간, 3.5시간, 그냥 이꼴 한 다음에 3.5시간 곱하기 63일. 보이지도 않네. 220시간을 공부하는 거네요, 해시리에. 해실이 220시간을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점수가 몇 점이죠? 해실이가 한 3점 나오나요? 3점에서 5점 나오나? 5점? 5점 나온다고 쳐드릴게요. 제일 많이 해서. 그러면은 해실이 5점, 해실이 5점. 그다음에 법령도 진짜 최고 많이 나오는 걸로 5점. 220시간 공부해서 10점을 얻을 수가 있네요. 10점을 얻을 수가 있네요. 220시간. 근데 의사가 다 합쳐서 75시간을 쓸 수가 있네, 선생님이. 합리적인가요? 이걸 생각해 보면 되겠죠. 합리적이세요? 의사소통에 75시간을 쏟는데, 아니, 의사소통이 아니라, 잠깐만, 이게 220시간이잖아. 220시간이면 몇 과목을 합쳐야 되지? 신, 건, 의, 50, 100, 150, 200. 이거 다 합친 거랑 똑같네요. 그렇죠? 네. 신, 건, 의사소통, 사회관계, 음악. 이것을 공부한 시간과 동일한 시간을 해시리와 법령에 속했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이 쏟는 이 220시간의 시간은 신건, 의사소통, 사회관계, 음악에 쏟을 시간이었다. 그러면 조절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진모 복습으로 인해 아직 연습 문제를 아니에요. 꼭 풀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뭐 풀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안 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력이 됨에도. 이게 기본 조건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 논술이 들어가 있었네. 논술이 들어가 있으면은
논술까지 합치면, 내 논술이 없는 줄 알았어요. 논술까지 하면은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논술까지 하면. 근데, 괜, 괜찮은 것보다는 좀 많은 것 같네요. 계산해보세요. 논술 점수랑 논술 20점. 근데 논술은, 잠깐만. 네, 논술은 못 봤어. 논술이 몇 점이지? 논술이, 논술도 적어줘야지. 논술이 몇 점으로 차이? 20점은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은, 제일 안 나와도 12점은 나오니까, 10점은 나오니까, 기본 점수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논술이. 그러면은 논술 10점, 검령 5점, 해실이 5점, 20점. 20점에 220시간? 그래, 좀 많다. 그죠? 좀 줄일 필요가 있겠다. 그죠? 필요가 있겠다. 꼭 풀어야 되는 건 없습니다. 저는 참고로 재수입니다. 이번 연도 3월부터 공부 시작하면서 기출 강의하면 기출 한번 그대로 다시 개강론이 나올 때 확인하고는 최근에 다시 기출을 풀어보니 내면 다시 풀어보니까 똑같은 거 또 틀리더라고. 좌절하는 저를 볼 때 기출을 또 아니요. 제가 기출을 또 풀어볼 필요가 없었다고 했었던 거는 다 아니까. 아는 선생님만. 모르는 선생님은 당연히 풀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기출을 또 풀어볼 필요가 없었던 거 했다는 거는 선생님이 충분히 알고 있어서 기출 해설지만 봐도 아는 내용이 있을 경우엔 그러한데, 아니, 푸는데 틀리는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물론 그 틀리는 문제만 이렇게 표시를 했다가 그 부분만 보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뭐 항상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그라데이션. 내면화된다? 이게 왜 중요하지? 기출이 내면화되는 게 왜 중요하지? 기출은 왜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출이 내면화해서 뭐 할 건데요? 그러니까 잠깐 이게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기출이 내면화되는 게 뭐냐면 이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궁극적인 목표가 아까 계속 얘기해요. 궁극적인 목표는 11월 11일에 가장 많이 푸는 건데 선생님이 기출 문제들 중에서 내가 정말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의 이해가 부족해서 틀리는 거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풀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부분은 풀어볼 필요가 있겠고 뭐 틀리면서 좌절하거나 눈물 흘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렇죠. 맨 처음에 얘기했죠. 조금 시간 낭비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문제 일희일비하지 말자. 그리고 기출을 본다, 안 본다, 막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출에 대한 내용을 내가 잘 알고 있냐.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수 올인 선생님입니다. 불안감이 점점 쌓일 시기죠. 사실은. 그죠? 누구나 쌓일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과목 이렇게 하고 있고, 구조와 빈칸, 그다음, 오, 많이 하시네요. 하루에 하는 것들을 한번 해볼까요? 한 과목, 기본서 회독. 이것 하고, 그 다음에 회독한 이후에는 구조와 빈칸과, 그 다음 정의 완성을 하고, 그리고 2, 3일 전 공부했었던 과목 백지 쓰기까지 하고, 게다가 논술이랑 건강안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루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루에.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지만 합격 수기를 보거나 주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문제야. 친하게 지내지 마. 친하게 지내지 마. 왜 주변이 문제야.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다들 뭘 다들 이 시기래 이래. 왜 다들 이 시기에는 한 과목씩 치고 나가거나 일주일에 전 과목 해독을 돌리면서 그러니까 합격 많더라고요. 전 과목 해독을 돌리고. 근데 선생님이 지금 초수잖아요. 그죠? 초수잖아요. 그러니까 초수인데 재수 합격 수기를 보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나만의 시간이 있잖아요. 나만의 시간이. 그래, 나만의 시간을 생각을 했어야 돼. 그죠? 자, 그리고, 자, 긍정적인 방향으로는 나만의 시간을 생각하시고, 두 번째, 이게 마지막 그게 될 것 같은데, 24분이라서.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나의 속도로 가겠다.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나도 조금은 속도를 올릴 필요가 있겠구나. 점진적으로나마 올리자.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올라간다? 선생님 이렇게 속도가 올라가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갖고 계속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시험장 갈 때까지 이 속도에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선생님이 지금 그런 거예요. 약간 불안하고 힘들고 이런 거예요. 근데 실제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가요. 여기까지는 같아. 같은데 이렇게 가다가 이런 그래프를 그리거든요.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구역이 있어요. 이런 구역이 있었을 때 저는 이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네, 질적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질적 성장은 언제 일어나냐면 한 번쯤은 뭐랄까? 한 번쯤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한 번쯤 내가 목숨을 바쳤던 일, 내 생명에 위협을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을 겪어봤을 때, 선생님 뒤에 엄청난 사냥개, 물리면 죽어. 이런 개가 선생님을 쫓아왔을 때 선생님은 평소에 달리지 못하는 속도로 달리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시험이라는 어마어마한 존재를 맞닥뜨렸을 때 선생님 잠재력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끌어다녀서 한 번쯤 그렇게 달려본 선생님들은 질적 성장을 하게 되고 그때 그런 그래프를 그리게 되거든요. 근데 재수 이상 선생님들 중에서 제대로 공부해봐서 질적 성장을 이뤘었던 선생님들은 그 속도로가 이미 남아 있어서 그 속도로 가는 건데 아직 초수라 가지고 그런 것들을 못 겪어 봤으니까 이렇게 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따라가면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나의 속도,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속도를 늘리는 연습을 해보자. 어떻게 조금씩 내가 어떻게 하는 것들 그리고 항상 생각하는 게 이렇게 속도를 늘렸을 때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속도인가? 그래서 속도 곱하기 속도 곱하기 그 다음에 깊이를 했을 때 적절한 수치가 나오는가를 항상 고민하면서 가시면 됩니다. 선생님께서 암기는 시험장 들어가기 직후까지 하는 것이라고 하셨고, 전 제 페이스에 맞게 착실히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너무 뒤처져 있는 게 아닐까 덜컹덜컹 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이 그럼 그렇다면 그렇게 빨리 돌리기만 하면 합격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그게 꼭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그게 빠져들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저도 복습하기에 시간이 벅찬 느낌인데 다른 분들은 문풀 분석에 오답 노트에 기출을 벌써 그러니까 엄친살이라니까 세 번 이상 돌리기도 하시고 시간을 제걸 너무 대충 읽게 되고 시간 이거 봐니까 대충 읽게 되는 게 뭐예요? 이제 깊이가 줄어든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속도로 맞추라고요. 스케줄표 체크하기 뿐인 시간에 쫓기는 맞아요. 시간에 쫓기는 걸 할 수 있어요. 그죠?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쫓아오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건 괜찮은 거예요. 타인과의 비교는 독이고 앞길을 봐야 되는 걸 알겠지만 이렇게 걱정할 시간에 단어 하나 보는 게 제가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지만 다 아는데 왜 그러세요? 지금 이 시간에 어느 것에 더 초점을 두고 나아가야 하는지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글을 남기고 그 모든 걸 다 안고 가는 게 맞고 다 안고 가고 싶지만 한 번이라도 붙고 싶은 한 붙고 싶은 욕심. 이런 욕심 너무너무 진짜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비욘드의 밤에도 이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초수 선생님인데 이게 이런 이 욕심이 있는 선생님들 붙어요. 진짜 붙어요. 이 욕심이 진짜 중요해요. 번에 붙고 싶은 욕심. 나는 올해는 연습이야 하는 선생님들은 질적 성장이 없는데 선생님은 분명히 질적 성장을 할 거예요. 그래갖고 실제로 작년에 초수 선생님인데 2차에서 떨어졌어요. 2차에서 떨어졌는데 1차에서 바로 붙어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도 뭐 이 정도 속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한번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고 그래도 한번 그 남기면 그 선생님 얘기도 한번 해드리면 좋을라나? 근데 결국은 또 이제 한 사람 얘기잖아요. 남 얘기는 듣지 말고 남 얘기는 듣지 말고 선생님의 하루를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선생님의 하루를 좀 더 돌려보면서 아까 제가 엑셀로 그죠? 엑셀로 보여드린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내가 전체적으로 시간 배분을 좀 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해보시면 하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돌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괜찮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이대로 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빨리 가시는 그런 방향들을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한 번에 너무, 마지막, 너무 좋았어. 진짜. 이건 같은 거예요. 멘탈 관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세옹지마처럼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고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 거라서 너무 하루하루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세옹 그분이 진짜 일희일비 안 하기에 대마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처럼 그냥 오늘 일, 내일 일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은 요런 조금 강하게 얘기한다면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공부를 하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안 들어, 사실은. 왜냐면 지금 내가 빨리 공부를 하고 이걸 지금 빨리 치고 나가가지고 이거 한 푼 더 맞는 게 중요한데 지금 TO가 몇 명, TO가 400명이라도 1000명이라도, TO가 1000명, 아니, TO가 2000명이라도 내가 떨어지면 빵이고 내가 붙으면 100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멘탈 관리는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 해드린 것처럼 좀 더 좋은 일, 그리고 이미 합격해 있다 생각하시면서 그때의 나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물론 상상하기 힘든 건 알아요. 그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도 친구들 만나면 그 얘기해요. 지금 친구들 같은 경우 또는 후배님들 같은 경우에 진짜 이제 다 거의 다 진짜 한 명 빼고 다 교수가 됐거든요. 다 전임 교수가 돼서 지금 만나서 막 술자리 가면 무슨 얘기 하냐면, 아, 우리가 딱 10년 전에 여기에 앉아서 술을 마시면서 우리의 미래를 걱정했었는데 이렇게 다들 교수가 되고, 그다음 저는 뭐 학원에 있지만 다들 교수가 되고 다들 나름대로의 자리를 잡은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때 10년 전에 이런 우리의 모습을 상상을 할 수 있었더라면 그때 그렇게 술 마시면서 고통스럽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해요. 성공한 내 모습을 그려보는 거, 이게 참 힘든 일이지만 믿으세요, 자신을. 자신을 믿어주세요. 믿어주시면서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때문에 질문 15번부터 못했어요. 좀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조만간에 시간을 마련을 해서 답변을 드리기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전공 외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은 최대한 음,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시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 시간도 들어오고 해서 모든 것들에 뭐 100% 이렇게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최대한 제가 쓸 수 있는 가용한 모든 시간과 능력, 에너지들을 가용을 해서 답변 최대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와, 이 시간이 됐는데도 선생님 200분이나 계셔. 대단하세요. 그죠? 대단하십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많이 불안해서 오셨는데 좀 많이 가셨으면 좋겠네요. 그죠? 가셨으면 좋겠네요.